자, 총선이 오늘로써 D-63일입니다. 여론 향배, 정치권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MBN과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텐데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화면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된 거고요. 여론조사 기간은 지난 5일부터 6일 이틀간입니다. 그리고 유선, 무선 이게 섞인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 그리고 밑에 자세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우선 정당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요.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4, 민주당 27. 조금 차이가 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여러 가지 정당들이 나와요.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 교회정당 2%로 다 고만고만한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지지정당 없음이 30%나 나왔습니다. 30%. 상당히 굉장히 높죠, 지금요. 아마 뭔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게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또 하나 더 보죠. 한동훈, 이재명. 지금 여야를 이끌고 있는 당대표들이죠. 지지율 조사, 양자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란, 지지하는가. 여기 보면 한동훈 42%를 기록했고요. 이재명 36% 이렇게. 물론 엄격히 따져보면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절대값은 조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고요. 없음 역시 한 20% 정도가 어떤 특별한 의견을 갖지 않고 고민하는 걸로 보이는 숫자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마다 많이 하죠. 이런 조사들은요. 자, 일단 요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소개해드리죠. 총선 결과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어디를 지지하겠는가. 이제 구체적인 이 질문의 항목은 이랬습니다. 일단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여당 후보 지지하겠다라는 게 40%고요. 반대로 정부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게 36%가 나왔습니다. 한 4%포인트가 역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주목되는 거는 거대 양당 견제를 위해서 제3지대 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14%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제3지대 거대 양당 견제를 위해서 제3지대 후보 지지하겠다 14% 이거는 판단하시기에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낮게 나왔다? 아니면 보통이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3지대 정당의 지지율은 앞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였던 것처럼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3지대 후보 지지가 14%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당 지지율하고 다르게 총선에서 내가 표를 행사할 때 표심은 좀 달리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보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여권에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견이고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정권 견제를 위해서 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여당 심판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분명하게 우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 제3지대 후보를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은 양당에 화가 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근데 그 정당이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이 그 표를 안 나갈 만큼의 신뢰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당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지지하는지를 물어보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숫자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정당들이 뭔가 분명한 가치나 공약들을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좀 선명한 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한 13% 정도 되는 양당 모두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여론이 그 제3지대 정당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야당 심판론이든 여당 심판론이든 양쪽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흩어진다고 할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조금 결속력이 강한 편이거든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간 연성화돼 있어요. 지지층이. 그런 면에서는 이
흩어진다고 할 때 정권 심판론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정당 없음이 30%로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는 유권자분들이 많다. 이걸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번 여론조사는요. 비례대표 투표 의향과 관련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화면에 보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투표가 이루어질 때 어느 정당을 찍을까? 이런 취지의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럴 때 보면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29, 그리고 여기 보면 개혁신당. 이게 윤석 대표가 이끌고 개혁신당이 5%, 그리고 다른 정당 보면 정의당, 뭐 진보당 등등등 3%, 2%, 이낙연 신당도 2%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지정당 없음 역시 18%로 좀 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 요 지지율 결과를 좀 묶음을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민주당이 지금 29인데요. 지금 여야 거대 정당들이 모두 위성정당 지금 만들기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아마도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의 합류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332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요,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5와 2. 자, 그렇다면 이 묶음의 의미도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께 요거요. 민주당 29, 그다음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렇게 합하면 숫자가 30을 넘게 되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읽히십니까? 요 상황이 지금. 근데 저걸 단순히 지금 비례정당 투표 희망을 묶어서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빼고 그 이낙연 신당까지 묶으면 한 15%가 나옵니다. 근데 직전에 우리가 그 총선 결과 기대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예. 제3지대 후보 지지가 14%였거든요. 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예, 비슷하게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겠다고 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 비례정당, 민주개혁 진영이 모두 모이는 정당에 모두 합류할지 아니면 뭐 합류를 안 할지는 뭐 지금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단순히 민주당 지금 비례정당 수치하고 플러스했을 때 그게 민주당 통합 비례정당이 받을 수치다. 이렇게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저런 수치, 그럼 그 통선 투표 지지 성향에 나오는 수치도 보면은 예. 현재는 국민의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양대 정당이 크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선 이번 4월 10일 한 60여일 남은 선거가 많은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분명하게 이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3지대에 대한 지지가 한 14에서 15% 모든 정당이 흩어져 있지만 결국 가가지고 이 정당들이 지금 나오는 수치를 만큼도 얻어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다 모이려면 말 그대로 빅텐트가 쳐져야 되는데 예. 지금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은 그 자체가 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안 될 거라는 전망들이 크지 않습니까? 다른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3% 미만이거나 3% 정도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비례 후보를 냈을 때 예. 비례 국회의원을 실제 가져가지 못하는 예.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에 봤던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예, 비례투표 이거 묶음까지 있는 걸 보겠는데요. 요거는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께서 예. 자, 이 그래프를 보시고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까요? 앞서서 그냥 단순히 정당 지지를 물었을 때와 예. 지금 이 방금 보여주신 이 조사를 예. 비교해 보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정당 지지를 물었을 때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양당에 조금 더 마음이 간다면 비례대표 투표를 가면 묻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투표는 사실상 사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캔만 넘어가면은 이제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비례대표에서는 오히려 제3지대가 좀 많이 오르고 양당이 좀 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오히려 비례대표 투표를 보니까 양당의 지지율이 앞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물론 다른 제3지대 정당들도 조금씩은 지지율이 오른 모습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국 제3지대라고 하는 이
이준석 신당, 혹은 예. 또 이낙연 신당, 나머지 이 진보 정당들이 좀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예전에 보면은 제3지대로서 가장 성공했던 모델은 안철수 정당 모델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었죠.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다 대권 주자로서 분류가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 어떤 그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예.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창당 과정에서 파열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좀 힘을 못 쓰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양당에 오히려 다시 표심의 기대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자, 이번 조사 아까 뭐 개요 설명이 들었는데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응답률이 12.3%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뉴스와이다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뉴스7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소개될 예정인데 여론조사 결과 사실 항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질문도 많았고 요 내용까지 좀 소개해드리죠. 다음 보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도 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이슈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전체적으로 뭐 매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합해서 58%고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39%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당정관계,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고 한 말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더 건강한 관계로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우연찮게도 오늘 방송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앞으로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 당시에 영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가 오전에 있었는데 또 이게 우연이겠죠. 오늘 밤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이 방송이 되거든요. 지금 관심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제일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명품백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는 없고요. 예. 뭐 추측하는 거는 당연히 있죠. 예.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 건 관련해서 야권이라든지 언론에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왜 그걸 받았느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예. 사과 또는 유감 표명, 후속 조치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쭉 얘기를 해왔었단 말이죠.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관훈클럽 토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열한 몰카 공작 일단 순서상으로 거기서 먼저 문제를 짚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누가 어떤 의도로 갔느냐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국민적으로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뭔가 의사표시를 했을 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 그 설명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뭔가 의견 표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윤 대통령이 제가 추측하건대 이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대단히 상세하고 진솔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먼저 나오리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정치권 인사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시죠. 아마 지켜볼 겁니다. 그 내용은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지금 서울의 이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갑자기 새벽에 택시들이 막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검거를 했다 그러네요. 이거 호출한 사람을. 윤석 대변인 이거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서 이거 또 검거가 됐어요. 또 금방. 그러니까 오늘이 7일이지 않습니까? 예. 5일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한 2시 반부터 뭐 한 4시 20분 그 2시간 사이에 용산 대통령 그 관저 한남동 관저겠죠. 관저 쪽으로
계속 택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18대나 택시가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택시 입장에서야 호출한 사람 위치를 보고 그냥 가는 거니까. 어디로 와달라면 가는 네, 거죠. 그럼 가는데 검문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게 계속 여러 대가 오니까. 지금 영상에 저 가는 택시들이 보여요. 저 택시들이 갔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죠. 저 시간대에 저기를 갈 이유가 뭐 택시기사 입장에서야 누가 있나 보다 갔겠지만 손님이 부르니까 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택시끼리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18대나 갔는데 결국 오늘 그분이 검거가 됐다. 애초에는 호출한 번호가 없는 번호여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잡나 했는데 결국은 검거를 했습니다. 예. 뭐 30대 초반 여성으로 알려졌는데 뭐 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밝혀진 게 이유는 아니니까. 안 나옵니까? 왜 그랬는지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접하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택시 입장에서는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분들은 갔는데 거기가 대통령 관저인데다가 손님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게 뭐 범법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까지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럼 뭔가 의도를 갖고 해필이면 왜 그렇게 했느냐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단순한 장난인 건지 장난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심각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호출한 인물을 검거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것까지 전해드리죠.